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특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을 줄 몰랐는데요. 오늘 그 AI에 대한 그 변화와 관심이 정말 너무 뜨거운 것 같고, 오늘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AI에 대해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만큼 AI의 그 변화가 정말 너무 혁신적이고 뜨겁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AI 시대의 영상 제작 혁신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이런 거창한 주제로 제목으로 이제 시작을 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정보가 굉장히 이렇게 모든 정보가 다 오픈되어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혁신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금방 유튜브나 이런 거를 통해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제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영상 분야에서 영상 콘텐츠,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AI를 어떻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과거에 했던 작업들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보여드리면서 과거에 이제 어떻게 작업했던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대비도 조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실은 AI가 이렇게 발달함에 따라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마음속으로는 조급함 같은 것들이 계속 생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서운 얘기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앞서서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기업의 정보들이 막 노출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모든 경쟁자들과 상향 평준화가 되는데 나만 차별화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게 된 거는 작년에 AI 영화제에서 영화 작품 한 편 발표를 하면서 AI 영화 감독으로 이제 데뷔를 하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이제 2001년부터 사실 애니메이션계에서 일을 해왔었고요. 이 작품은 이제 아치와 시팍이라는 작품인데 2006년에 극장용으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애니메이션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영화계도 우리나라 영화계도 사실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지만 애니메이션계는 더 작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캐데언이라든지 캐데언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 애니메이션으로 알고 계시는 사람들도 많은데 캐데언이나 픽사 디즈니 작품들은 굉장히 큰 규모의 제작비를 가지고 또 큰 규모의 수익을 또 거두는 반면에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는 그렇게까지 발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라든지 픽사라든지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란 나머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따라해 보려고 했던 느낌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디즈니 픽사의 애니메이션들은 그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의 제스처라든지 아니면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현이 되는데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나라 애니메이션계는 조금 아직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요 아치아 시팍이라는 작품은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사실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도 아닌 이상한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사실 그때 당시에 굉장히 네로라 하는 그런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를 했었고 성우로도 신해철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류승범님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분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흥행에는 실패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제 막내로 참여를 해서 이제 배경을 그리는 그런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과정에서 필요한 콘티에 이렇게 컬러링을 하는 작업이에요. 저희 이제 이 애니메이션이 한 2000컷 정도의 작품인데 2000컷 중에서 절반 정도를 저렇게 콘티에다가 컬러링을 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요런 작업들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하늘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늘색이 정말 파란색으로 인지를 하지만 사실은 하늘색이 뭐 노란색도 있을 수가 있고 저런 올리브 그린도 있을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에 이렇게 작업을 해놓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은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톤으로 만들어질 수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미리 하고 이제 벽에다 붙여놓고 전체 영화의 흐름을 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가 2009년부터는 로보카폴리라는 작품을 그 아트 디렉터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전 그 배경 디자인이라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설정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트웍으로 작업을 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전에 이제 유아동물과 이 로보카폴리 이후의 유아동물이 조금 더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완구로 만들어도 될 만큼 이제 저런 메케닉이라든지 이런 것들 디자인을 작업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결을 달리해서 이제 부산행이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로보카폴리하고 부산행하고는 너무 이제 편차가 큰데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아트웍 작업은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만들 때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보는 것이 그 영화를 실제로 만들었을 때에 어떤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펙트라든지 아니면은 빛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콘티에다 컬러링을 하면서 키샷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실제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그만큼 이거를 하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들지만 이걸 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또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는데요. 이걸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데 지금은 사실은 2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예전에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 들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제가 했던 그런 능력들을 조금 살려서 저런 미디어 아트 분야에서, 미디어 아트 산업 분야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런 아트쇼라든지 뭐 아니면은 어떤 그 공간 안에 설치되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완전히 다른 분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같은 그런 연장선 상에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 제작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사실 20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이제 나왔었지만 이런 허리우드의 저런 그 영화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만큼의 비용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에 만들었던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어려울 정도의 비용이 1,200억 원 정도에 만들어졌고요. 다들 이제 1,000억, 2,000억, 그리고 3,000억, 4,000억 이런 정도의 비용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으로 영화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국열차 같은 경우에는 한 400억 원 넘는 비용으로 만들어졌었고요. 다 이제 300억 정도의 비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만드는 데는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작비가 투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한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허리우드에 비하면 사실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비용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비용도 지금 이제 영화계가 굉장히 또 그 코로나 이후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 영화 산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하이 리스크 하지만은 그 성패를 좀 가늠할 수 없다. 그런 이제 불확실한 그 결과를 그러니까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10개의 작품을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은 성공한 작품이 3개밖에 되지 않고 7개는 사실 BEP를 넘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허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영화에 비하면 초저예산 영화들, 독립영화 수준의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그만큼 작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상 좀 영화계는 아직 아주 작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작 기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영화 한 편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길어야 2년 정도에 만들어지고요. 왜냐면은 이제 투자자가 그거를 회수하는 데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정도 작업을 해서 그 개봉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1년을 한 3등분을 해서 그 3분의 1은 프로덕션을 하고 3분의 1은 또 이제 촬영을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포스트 프로덕션 VFX라든지 특수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로보카 폴리 같은 경우는 6년 정도 작업을 했고요. 저 안에서 한 200편 정도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200편의 작품은 다 한 편당 11분 정도의 그 분량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극장용 영화로 치면은 한 18편 정도 극장용 영화를 6년 동안 만들었다. 근데 사실 이거를 극장용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TV 시리즈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볍고 또 그 안에서 어떤 파이프라인 솔루션, 그러니까는 이쪽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은 다음 며칠 있으면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그렇게 이제 공장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극장용 애니메이션이나 영화하고 조금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치와 시팍 같은 작품, 아까 보셨던 작품이 이제 조금 문제인데요. 저는 저 작품을 만드는데 저희가 8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8년 동안 정말 많은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늦게 이제 도착하는 바람에 만들어지는 바람에 성공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토이스토리를 비롯해서 디즈니 픽사, 그러니까 허리우드에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4년 정도 평균으로 잡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4년의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만드는 그런 초기 프리 프로덕션에서 이제 시간이 많이 투여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이것도 만들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푼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데 저거는 이제 2D 애니메이션으로 먼저 거의 다 만들어 놨다가 3D 애니메이션이 좀 대세가 되면서 다시 처음부터 이제 3D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이제 그림 한 장으로 봤을 때는 저런 한 장의 그림을 그리는데 한 2, 3일 정도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의 컨셉 아트를 한 3개월 정도를 잡고 컨셉 아트를 감독님하고 이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작업을 했었고요. 물론 이제 그 그림 한 장을 그리는 시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림에 담아야 될 여러 가지 설정들. 왜냐면은 저 컨셉 아트를 그림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리 이제 영화의 화면을 우리가 보고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림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일종의 소통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디자인 같은 경우도 일종의 소통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감독님이 생각했던 어떤 스케치가 있으면은 그 스케치를 실제로 3D로 구현했을 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자 최대한 이제 3D로 구현했을 때의 모습까지 이제 아트웍으로 구현을 해서 감독님하고 소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과 그 아트웍과 실제 모델링이 맞는지를 비교해서 그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는데 투여되는 시간이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저희가.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뭔가 세계관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작하고 기획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작업하는 데에도 일주일 이상 걸렸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상 30분, 디자인 5분 막 이렇게 제가 써놓긴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상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한 30분에서 1시간 안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그 아이디어가 이렇게 산업으로 프로페셔널한 산업으로 연결되기도 힘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야기가 있는 상태라면은 저희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구상을 해서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량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방금 보셨던 이런 캐릭터 시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얼굴 한 장을 가지고 얼굴 한 장을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캐릭터 시트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캐릭터 시트를 만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다시 뒤로 돌아가 보면은 이렇게 저 아래 이제 저런 캐릭터를 만들려면은 저 캐릭터의 뒷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저런 팔의 기믹이라든지 저런 것들을 사실은 다 일일이 손으로 그려줘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면은 지금은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구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지금 60분짜리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애니메이션 만드는 동안에 얼만큼의 인력과 얼만큼의 기간이 투입됐는지를 실제로 체크한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는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있는 상황이었고요.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걸 가정을 했을 때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그 다음에 그 스토리보드, 그리고는 저 앞에 이제 3개의 바 그 다음부터는 바로 AI로 이제 컷을 생성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스토리보드까지는 아직 그냥 손으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물론 이제 저것마저도 AI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방법을 그 방법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감독이나 아니면 작가마다 조금씩 다른 또 그 미장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또 개인화해져야 되는 그런 영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개인화해서 만들기보다는 그냥 아직까지는 스토리보드는 그냥 직접 손으로 그리는 편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이제 트레일러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그 트레일러 그 예고편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예고편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그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 그 앞부분 그거를 의미합니다. 뭐냐면 애니메이션 한 편을 다 만들기 전에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을 끌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요한 장면들을 미리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액션 장면이 있고 뭐 대화하는 장면이 있고 이런 장면들이 구성이 돼서 한 편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진다면 그 부분들을 다 한 번씩 미리 짧게 이렇게 버티컬하게 잘라서 미리 만들어서 이제 만들어 보고 그거에 투입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붙여봤을 때 이 작품이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미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일러를 미리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아치아 시팍 같은 경우에도 한 5분짜리 트레일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5분을 만드는데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저희가 만든 2분에서 3분짜리 트레일러를 만드는데 한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만든 데모 작품을 미리 가져왔어요. 한 2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시고 다음 이야기 또 진행하겠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요? 네, 선생님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제가 뒷부분에 하신 말씀을 잘 못 들었어요. 네. 아, 이미 오셨어요? 그럼 지금 후문 쪽이신 거예요? 그럼 환자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선생님. 그냥 환자 쪽으로 가셨어야지. 저한테는 강 팀장님이 오셔도 되잖아요. 강 팀장님 어디 계신다고요?
네, 그 애니메이션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던 입장에서 사실 요즘 세상은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정말 저거를 만드는데 한 2주밖에 안 걸렸다는 게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트레디셔널한 방법으로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영화에 쓰이는 VFX를 만드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말 한 16가지의 공정이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 16가지의 공정마다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이 아니라 거의 이제 4, 5인 이상의 팀이 붙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투입되는 인력들도 다들 뭐 10년 이상씩 되는 그런 스페셜리스트들이 붙어 있어야 실제로 이 파이프라인이 구동이 됩니다. 이제 뭐 하나씩 보면은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아이디어에서 스토리, 그다음에 스토리보드, 그리고 이제 그 스토리보드를 이제 애니메틱스로 만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그 트레일러라는 게 있는 것처럼 트레일러 말고도 애니메틱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미리 작품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성우들도 간호금을 하고요. 그래서 그 라인으로 된, 그러니까 스토리보드가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보고 그걸로 영화가 정말 재밌을지 없을지를 저 단계에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단계까지 간 다음에 이제 프로덕션 라인으로 들어오는데요. 프로덕션 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미리 애니메틱 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 미리 그 점검을 하는 그런 장치들이 트레일러라는 단계도 있고 애니메틱스라는 단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파이프라인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인지 보면은 사실은 이 앞단에 이제 기획과 콘티 애니메틱스, 뭐 성우 더빙 이런 프리 프로덕션 단계들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냥 아티스트들이 이제 감독과 함께 이제 아주 작은 단위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돈을 태워야 될 때는 그 고비용의 그런 작업들을 이제 AI로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아치아시팍이 8년 걸렸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한국 그 극장용 애니메이션들도 많이 있었어요. 뭐 마당을 나온 안팎이라든지 많은 좋은 작품들이 있었는데 그런 작품들도 만드는 데 드는 그런 평균 시간을 따져보면 4년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껴가면서 제작비를 해도 40억 이상이 드는 그런 작업이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근데 그 AI로 대체했을 때 저희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60분짜리이기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안에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 되는 그런 장편일 경우에는 1년 안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버짓은 한 4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런 이제 프리 프로덕션이라든지 메인 프로덕션의 단계들을 조금 이렇게 보기 쉽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 프로덕션도 AI 때문에 많이 단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실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메인 프로덕션이 이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12개월에서 4억 정도로 만들려고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사실은 그 장편 애니메이션이 극장에 AI 장편 애니메이션이나 영화가 극장에 걸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중간계가 60분짜리 영화로 AI랑 이렇게 하이브리드로 접목을 해서 물론 이제 배우님들도 나오고 이런 상황으로 AI 영화로 이제 최초로 걸린 상황이고요. 그거 외에는 60분짜리 물론 이제 전 세계 아티스트들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제 장편들을 다 만들고 있어요. AI 장편들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그 영진이에서 AI 장편 그 지원 사업을 했었는데 8개 팀을 뽑는데 한 130개 이상의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AI로 만드는 장편 영화들이 이제 조금씩 등장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쓰는 툴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런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강의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툴을 주로 쓰느냐.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툴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매달, 매주 새로운 툴들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툴을 쓰는지를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위에 보시는 네모로 쳐져 있는 툴들은
플로우, 힉스필드, 챗컷 뭐 이런 툴들인데 요것들은 여러 가지 그 AI 모델들을 이렇게 모아서 그 API들을 모아서 그 자기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솔루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midjourney라든지 나노바나라든지 아니면 여기 이제 소라 이런 것들은 거기에 이제 API를 제공하는 원천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는 것들을 저희가 다 쓰고 있습니다. 다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제 소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곧 사라질 예정이고요. 동영상을 만드는 걸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링과 베오 3 이게 이제 선두주자였는데 얼마 전에 시댄스 2.0이 나오면서 모든 판도가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계별로 미드저니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노바나를 쓰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때 우측에 있는 그런 AI 모델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미드저니부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요. 미드저니는 동영상 생성하는 데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동영상 생성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미지 생성에 있어서는 사실은 대체 불가능한 최강자로 있는데요. 왜냐면은 그 미드저니가 발명한 게 이 스타일 레퍼런스입니다. 스타일 레퍼런스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이라고 하면은 뭐 연필 스타일도 있고 아니면 유화 같은 스타일도 있고 수채화 스타일도 있고 사실 우리가 떠올리는 그림의 스타일이라는 게 이렇게 몇 가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AI가 지금 미드저니에 있는 AI 모델이 한 42억 9천만 개 정도의 스타일을 생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인간으로서 봤을 때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예요. 이 스타일에 있어서는. 왜냐면은 42억 개라는 거는 이제 10자리 숫자인데 이거를 1초마다 우리가 한 번씩 봐도 그걸 150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스타일들을 미드저니가 제안을 하냐면 AI로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생성해낼 때 사실 아까 보셨던 그 부산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로보카 폴리라든지 요런 스타일 안에서 사실은 다 주변에서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42억 개의 정말 무한대에 가까운 스타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인간들이 AI에서 생성해내는 그 스타일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들을 더 많이 이제 제시를 하면 사람들이 더 다양한 스타일에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다 이거를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씩 발견해서 자기 라이크스에 이제 저 하트를 누르면은 라이크스로 들어와서 자기가 활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런 스타일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 이게 위에 이제 1777 써 있는데 17억 번째 스타일인 거죠. 그 17억 번째 스타일로 애니메이션을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저 스타일 레퍼런스 코드를 통해서 이제 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무드보드라는 기능도 있어요. 무드보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나노바나나나 이런 데서 제공하지 못하는 그 자기만의 어떤 그런 독창적인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레퍼런스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이 안에서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 조합한 것들을 또 자기 작품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애니메이션 만드는 공정은 어떻게 되냐면은 미드저니에서 이렇게 그 스타일을 내가 추구하는 스타일을 먼저 생성을 하게 됩니다. 생성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그런 스타일 안에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캐릭터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다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인물은 수염이 더 많고 얼굴이 좀 길고 그리고 이제 몸에 붙어 있는 것들도 이제 조금씩 다르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노바나나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드저니에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노바나나로 가서 일관성 있는 그런 캐릭터를 이렇게 고정시키게 됩니다. 먼저 나노바나나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화면은 또 얻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바나나는 또 좋은 점이 이게 나노바나나가 나오면서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된 거기도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은 캐릭터 고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변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만약에 캐릭터를 저 캐릭터랑 이제 교체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굉장히 손쉽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베어3나 아니면 클링 같은 그런 툴에서도 저희가 그 캐릭터 레퍼런스를 이제 소스로 넣어서 그게 계속 고정돼서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시덴스 2.0은 이건 이제 더 혁신적인 이유가 뭐냐면 한꺼번에 저렇게 4-5개의 장면을 한 줄의 프롬프트로 한꺼번에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의 만약에 영상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중에 이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붙여서 하나의 컷으로 이제 아티스트가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각각 따로따로 제작된 4개의 영상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그 시퀀스로 이제 만든 장면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챕터인데요. 사실은 한 미드저니가 나왔을 때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미래에는 정말 영화를 AI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걸 상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변곡점을 지나다 보니까 그 그래프가 거의 이제 수직으로 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뒤에 어떻게 될지가 상상이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 힉스필드에서 이제 넷플릭스처럼 OTT AI 스트리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 업종별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나눠본다면 영화에서도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엔드, 그러니까 고퀄리티 2,000억 이상의 영화가 있는가 하면 더 작은 영화들의 그 세그먼트도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요게 이제 마지막 챕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이제 말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 타게 되고 이제 비행기로 옮겨왔죠. 이거는 기술은 사실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기술 이면에 사람의 욕구는 사실 계속 변하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거나 그게 이제 대형 백화점으로 넘어왔고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까지 이제 옮겨왔죠. 거기에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는 다양한 선택지를 보고 싶고 좋은 물건을 빠르게 싸게 갖고 싶다라는 욕구는 사실 변하지 않고 기술만 저렇게 계속 발전을 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AI까지 이렇게 동굴벽화서부터 쭉 이제 변화를 해왔는데요. 어떤 기술이 변화한 거죠. 기술이 변화했는데 거기에 이제 변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어떤 창작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내가 만든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도 계속 새로운 툴들이 나와가지고 이것들 적응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는데, 다시 이제 돌아가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지 그 본질적인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조바심 나고 막 힘든 것도 좀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